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드디어 중국의 인민들이 반항을 시작을 했죠. 아니 이게 가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부가 통제하다 꽁꽁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싫어 내가 탈출할래. 이미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다급한 중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현재보다 더 시간을 더 계속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가는 동안 지수는 계속 좋아집니다. 중권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미 방향이 위로 잡혔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떨어지만 중국에서는 바닥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쇄를 한다. 따라서 지수가 전저점을 깨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고로 40년 만에 싸게 살 기회는 이미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금요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선엽 부장님 네. 좀 만나러 갈까요?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분에 비해서 좀 어둠이 내리는 것 같죠? 제가 앉으니까. 아, 어쩔 수 분위기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 감안하고 극복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예. 컨텐츠로 극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채워주십니까? 어제 그 효진 연구원님께서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곳이 어딘가를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많이 바라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조금 당혹해하실 수도 있는 게 최근 시장을 보면서 상승 속도도 빨랐죠. 물론 반등이겠지만 반등이 왜 이렇게 빨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 어차피 이번에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경기 침체 때 많이 빠질 거니까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예. 상당 분들이 지금 뷰가 많이 바뀌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뀌고 계시냐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안 빠진다가 아니라 하락하더라도 9월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잠깐씩 기울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온다던 위기론, 뭐 40년 만에 위기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내릴 것 같기는 한데 그 내리는 수준이 9월 정도는 아닐 거다 또는 9월 이후로 내릴 거다라는 쪽 지금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뷰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몇 차례 나와서 아마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꾸준히 이제 애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조금 복귀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도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주도주구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우리 뭐 정프로님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었지만 네. 저는 신경제가 아니라 구경제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테마가 아니다. 그리고 주도주하고 테마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시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향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을 남겨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네. 예, 첫 번째는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께서 최근에 미국의 강달러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파가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또는 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여파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몇 차례 반복된 거니까 요것 가지고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연준에서 여러분들 파월 의장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이 이분이십니다. 라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시죠. 제일 중심적이고 사실 이제부터는 이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분께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모든 금리 정책은 보시는 것처럼 통계 의존 인정이 될 것이다.
즉 물가가 안정이 되면 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면 더 올릴 수밖에 없다란 원론 얘기를 하신 거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게 기존에는 통계 의존적이란 얘기보다는 아주 매파적인 발언만 했어요. 통계가 뭔가 조만간 물가가 내릴 것 같은데도 무슨 얘기야. 물가가 꺾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릴 수 없어.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빨리 올려야 되고 했던 연준의 스탠스가 네. 이제는 통계를 보겠다. 원론적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톤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7%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신문기사가 일부는 7%라고 잘못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여러분들 발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더 내려가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봤던 테일러 준책에 의하면 그 공식에 의하면 최소한 5% 정도 그렇죠? 그리고 7%이 사이에 있어야 물가가 유의미하게 잡힌다라는 테일러 준치가 안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보죠. 어제 저는 효진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그 테일러 준칙 변형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도 그쪽을 준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브레이너드 총재께서도 톤을 굉장히 많이 낮추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옐런 우리가 재무장관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니 결국 속도도 늦추고 우리가 인상폭도 이전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한번 또 보시죠. 브레이너드 총재만큼 중요한 게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서열 3위죠. 서열 3위입니다. 이 세 분의 얘기가 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뉴욕이 원래 연준에서는 뉴욕 연준이 원래 제일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분은 당연직 부의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죠. 이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국채시장 복원력 촉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국채시장 복원력 해주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이걸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어제도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또 경제면에서 보니까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었던 일본과의 관계, 미국 국채시장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특집 기사로 쓰러운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는 4.5% 수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레이 달리오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추고 그 멈출 거다. 그리고 그 수준 한 4.5에서 5%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을 반영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제목이 이제 헤어져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이 좀 가깝죠. 네. 예, 카키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카키색과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전에는 움직임이 같았죠. 같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스닥은 별로 안 오르는데 다우는 많이 올랐죠. 다우와 나스닥 그래프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우 지수는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했습니다.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추세 전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보니까 물론 또 내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장의 움직임이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꿔 얘기하면 시장에서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주도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는데 이상하리만큼 9월 이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우지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두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그거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될 거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더 안 좋아진 기업도 있을 거고 그거를 피해가는 기업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시죠. 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판 관련 기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도 안 좋은데 어마어마한 해고를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인들이 뭐냐면 야,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며 고용이 지금 식지를 않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9월 이후부터 지금 들리는 소식은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죠.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비용 줄이겠다, 감원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는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고용의 한편에선 되게 좋아지고 있고 한편에선 나빠지는 거죠. 이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고용이 필요한 쪽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쪽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꿔 얘기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그 우려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스 전 서머스 전 재무장관께서도 테크 부분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냥 이걸 우리 증권 용어로 얘기하면 기존 주도주는 테크였고 테크 관련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향후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며 안 좋아진다며 라고 했었을 때 중심에 테크 관련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테크 될 붐이 것 같아요. 끝났다고요? 레리 서머스가 저렇게도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14일 기사니까 14일 기사니까 며칠 안 된 기사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스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우의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미국이 같습니다. 테크 말고 다른 걸로 뭐 다시 할 게 있어요? 많이 있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요즘 이제 기업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제 우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코퍼레이트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들 초청을 해서 IR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아, 그래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기업들의 이제 좋은 기업을 찾으려는 여의도 매니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일반인들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그 효진 연구원이 말씀해 주시려다가 중간에 중단됐던 얘기를 제가 증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중심엔 중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고 네. 밑에 있는 빨간색이 달러 위안 환율인데요. 움직임이 같죠? 네네. 자, 같이 내리고 있죠? 자, 같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쉽게 하면 달러 약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수출 비중이 미국 경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홍콩을 합쳐서 거의 3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고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올라옵니다. 이미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따라서 미국이 어려운 만큼 상당 부분을 중국이 상쇄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의 시장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이런 점들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수출 적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지표 많이 느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잠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 요걸 좀 보시겠습니까? 네. 자. 중국을 이해할 때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돈이 있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실까봐 먼저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재미있는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시죠? 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계실 거예요. 할머니.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낳은 분이 아버지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할머니가 계실 거고 외할아버지가 계시겠죠? 이분들이 낳은 분들이 저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자녀 정책이었었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한자녀 정책. 일명 샤왕띠라고 불리는 소왕제들. 그렇죠?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낳은 사람이 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의 젊은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은요, 엄마 쪽으로도 외가 쪽으로도 하나예요.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 돼요.
외할머니 것도 내 거고 할아버지 것도 내 거고 하나예요. 얘들이 돈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가족들 들어가면 이렇게 6명이 돌아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이 돌아다녀요? 예, 같이 돌아다닙니다. 사돈하고. 왜냐면 이쪽에 나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어린이 하나 죽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2대를 끊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중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어요. 부동산세도 아직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외할아버지, 할머니 것도 할아버지 것도 다 내 거,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것도 다 내 거. 상속세도 없이. 네. 이러니 얼마나 예쁨을 많이 받겠어요. 이 친구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명품을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샀겠어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기가 굉장히 부진이 심화됐다. 맞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주신 부분도 맞고요. 10월에 소매 판매도 굉장히 감소해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심상치 않다라고도 얘기 나오죠. 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자, 요거 여러분들 지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중국 경기죠. 산업 생산도 굉장히 안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출도 많이 줄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과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렇죠? 구매 관리자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지표로 확신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경제를 이해하실 때는 2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젊은 친구들의 기본적인 소비 성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 중국은 인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인민이 아니라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사이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중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재밌게도 300년간 이상 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주츠 진안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즉 유구한 중국의 전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가 있었을 거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랬던 것처럼 한국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중국의 각각의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데가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더 어려워져도 안 되고 민심이 이반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어려워진 경기는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내가 뭔가 제시를 짓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장 보시도록 하죠. 네. 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드디어 중국의 시민들이, 인민들이 그죠? 반항을 시작을 했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런 방역 정책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어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이래주구나 속속들이 저래주구나. 그렇습니다. 응? 아니 이게 가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체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애플 공장 이런 데서 애들 탈출하는 거 못 보셨어요? 이제는 안 지켜요. 딱 가보면 애들 가보면은 정부가 통제한다 꽁꽁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싫어 내가 탈출할래. 답답해서 거기 못 있겠어. 여러분들 이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미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급한 중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뒤에 장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 민심도 바닥이다라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역 효율화 지시해야 돼. 말이 효율화지 뭡니까? 완화를 지시한 겁니다. 지시 내용 보이시나요? 작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역 완화가 될 거고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즉 경기도 안 좋아지지만 이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아지다 보니 이걸 달랠 만한 그런 걸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비용이 없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산당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언론에서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관련해서 출구 전략 검토 중이다. 다만 좀 느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뒤에 장부터가 저 중요합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공식화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야, 지금 네가 얘기를 했지만 쉽게 풀지 못할 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야. 그건 신문이 아닌 얘기고요. 증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변화예요. 자,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현재보다 더 시간들도 계속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가겠죠. 점진적으로 계속 가겠죠. 가는 동안 지수는 계속 좋아집니다. 그걸 계속 반영하는 겁니다. 증권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건가? 그동안에는 이게 공식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네.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겁니다. 중국 완화 공식화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공식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도는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네.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터나는 거는 일단은 이런 정도면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방역 조치는 보시는 것처럼 격리기간부터 입국 절차, 그다음에 백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연초 이후에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방역을 위한 또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미 방향이 위로 잡혔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떨어지만 중국에서는 바닥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쇄를 한다. 따라서 지수가 전저점을 깨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고로 40년 만에 싸게 살 기회는 이미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을 지핀 애들이 있었죠. 독일이 내 거 사갈래? 백신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파이자 백신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더 거들고 있어요. 미제가 최고야. 그래서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죠? 미국산 mRNA 백신 지원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그냥 말씀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들끼리 서로 우리가 알고는 조율이 있었던 거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흔히 얘기하는 mRNA 백신, 즉 중국이 이 방역이 좀 약하니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독일과 미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미국산 또는 네. 우리가 독일산이 들어간다면 그냥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 뒤부터 지수는 추가 하락을 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 밑으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간다. 뭐 미국 포함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좀 어쨌든 침체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중국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중국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 이제 여러 나라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중국이 좋아지면 네. 제일 먼저 좋아지는 쪽이 유럽입니다. 일단 유럽 경기하고 굉장히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유럽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유로 강세를 띠면서 사실 달러도 추가적인 약세를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중국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 좋아지면 중국이 따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이 좋아질 수 있나요?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유럽에 관광을 제일 많이 가는 분들이 누구죠? 중국 분들이죠. 뭐 그렇긴 네. 하겠죠. 네. 그리고 유럽의 명품을 사주는 분들이 다 누구죠? 대부분 중국이 그러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게 좋아진 게 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 유럽에 그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간 게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 물건 많이 팔아갖고 중국이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는 게 이제 중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중국이 종속 변수일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경제 살려볼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잘 돼갖고 유럽 뭐 다른 동아시아 뭐 이런 데가 막 같이 잘 될 수 있냐는 의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무슨 효과를 하죠? 뭐 이렇게 확산 효과에 의해서 네. 같이 조금씩 동반해서 좋아집니다. 특히 스피로버 이펙트. 네, 스피로버라고 그러죠. 미국도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얕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많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하나, 중국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네.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충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완화를 하는 효과가 있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경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중국이 좋다고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안 좋아지는 정도라면 요 정도 안 좋아지는 정도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조금 잘못 오해하셔서 그렇게 되면 뭐 다 돌아서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은 내년에 침체인데 왜 좋아져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숫자로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일 텐데 내년에 미국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라고 가정할게요. 1분기가. 근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그럼 신문에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경기 침체다. 그런데 지수는 시장 어떻게 개선이 됐죠? 네. 그럼 지수 30%가 올라와요. 이게 시장이에요. 기업들 볼까요? 올해 적자 100억입니다. 내년에 적자 50억이면은요, 지수, 이 주가 더블 납니다. 그게 주가예요. 주가는 앞으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차이예요. 반대로 볼까요? 방향이에요. 보세요. 또, GDP가 있는데, 올해 3분기에 3% 성장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 2% 성장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로지 방향이에요. 네. 방향이 좋아지는 쪽이냐 안 좋아지는 쪽이냐인데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실 부분들이 내년에 침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분들 볼 때는 침체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개선이 되는 만큼 시장은 좋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우리가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방향인 거지 무슨 마이너스 1이다 2다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적자 1,000억인데 500억 적자로 바뀌면 지수 주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만 보겠죠? 쟤는 여전히 적자야. 이렇게 보겠죠? 자, 신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침체야.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언론은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주가는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한다. 중요한 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방 국가들도 이미 도와주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와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국 소비가 어느 방향을 흐를지에 따라서 아마도 지수와 무관하게 그 관련 기업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효진연구원이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물러를 가면 올해 소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 소비입니다. 내년에 소비가 안 좋아질 거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건 민간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 소비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경기 침체를 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별개되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는 빅테크는 전부 다 민간 소비죠. 네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안 좋아질 거야. 그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이제부터 분리해서 보라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모든 지수가 안 좋아질 거고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빠질 거야라는 회귀라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장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 이제 헤어져. 이게 주는 함의. 그래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좋아지는 쪽과 개선되는 쪽을 제가 볼 땐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리되는 쪽으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유럽의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세세히 살펴보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여러분들 요거 좀 빼질 뻔했는데 네. 해외에서도 중국이 전면 개방 시에 주가가 20% 이상 오를 거고 소비 여행의 수혜주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공식적으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를 반영을 해서 네.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홍콩 시장 반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수장들은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금 뭔가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의견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 또는 유럽 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젤렌스키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열어도록 권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지금까지 어려웠으니 한번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끝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부터는 그 정도까지 못 도와주겠어? 라는 얘기를 공식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더 전쟁을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토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헤르손까지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잡아냈죠. 차지했지만 네. 여러분들 자포리자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아는 돈바스 지역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원래 반군 지역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국가가 러시아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실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점령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었을 때도 반군 지역이라 네, 본인들이 네, 네. 지배를 못 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땅은 크림반도 빼놓고 대부분 찾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신문이죠. 미국의 합참의장이 협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군대 수장이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정도면 휴전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의회가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협상을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 군대 수장이 네. 대놓고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보셨겠지만 러시아도 추가로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조금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다라면 네.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가는 데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고 또 뭐 전쟁이니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뭔가 뭐 내피셜로 되네 안 되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지원을 해줬던 미국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쟁과 지원과 관련된 다른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전쟁과 관련해서 뭔가 전환점이 조만간 가까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대륙이 유럽 대륙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유의미하게 진정될 경우 유로화는 급반등하게 됩니다. 유로화의 급반등은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율 측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과 연결시켜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냐 나쁘냐보다 좋아지냐 방향, 나빠지냐. 방향이죠. 방향을 예. 방향. 저희가 잘 앞서도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방향이 중요한 거지 숫자만 가지고 딱 좋다 나쁘다만 가리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전보단 개선됐어요. 아니면 악화됐어요.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보셔도 될 주가가 것 제일 같습니다. 강할 때가 흑전이라니까. 흑자 전환. 흑자 전환할 때 제일 안 좋을 때가 네. 적전이고. 그리고 방향을 트는 거잖아. 성장률도 마이너스에서 네. 플러스로 전환할 때가 제일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입니다. arrow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 디렉션. 디렉션. 네. 이선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향입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